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토지개발의 핵심 정보만 알려드리는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께 또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했는데 촬영할 때는 잘 몰랐어요. 숲속에서 또 느낌 살려서 한번 찍었는데 편집을 하려고 보니까 여름이지 않습니까? 매미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좀 듣는데 곤란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출근 전에 다시 촬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잠깐 들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내용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숲속에서 아마 또 매미 소리가 날까봐 약간 오픈된 저수지뷰를 보면서 한번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숲 경영 체험입니다. 오늘 한번 또 동기한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팩트 있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도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제가 이번에 영상 촬영 장비를 올 교체를 했습니다. 무선 마이크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제 배송을 받아서 오늘 첫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하게 잘 들릴 수 있도록 발음도 좀 또박또박 해서 여러분께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임야 개발 앞으로 이만한 사업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숲 경영 체험님, 숲 경영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난주 요 앞편에는 우리가 숲속 야영장,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인 숲속 야영장을 촬영을 했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측 상단에 다시 링크를 한번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꼭 보시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숲속 야영장과 차이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숲 경영 체험님은 숲속 야영장과 마찬가지로 임업인의 조건에 한해서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숲속 야영장 같은 경우는 해당 시군의 도지사 권한이라고 했는데 숲 경영 체험님은 시장 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1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산림청에서 6월 11일 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아직 시군의 산지가 이외에 개발가라든가 허가권 아직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담당 공무원이 잘 모르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이 숲 경영 체험님에 대해서 허가를 낸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 법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인데 지난번에 촬영했던 숲속 야영장과 같은 법이고요. 이 법에 대한 숲 경영 체험님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산림문화휴양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하는 개념이다. 제가 한번 중심만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림청에서 이번에 굉장히 고심을 했는 흔적이 좀 많이 보이고요. 이 고심한 흔적은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 법을 시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인자 및 관련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모든 법이나 어떤 관련 사업들이 시행을 하면은 허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렇게 다 안착이 안 되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잘 몰라요. 모르다 보니까 이게 용역사에서 확실히 설명을 해야지, 안 그러면 설명도 하기 전에 다시 반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숲 경영 체험님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허가 기준이 5헥타르 이상 5년 이상 산림 경영 정력자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5헥타르.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5헥타르 이상의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이 나오기 전에 임야에 개발을 하다 보면 면적이 큰 부분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임야는 종중묘지가 되게 많습니다. 종중 임야가 있으면 그 종중 또 회의를 거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이제 종중 같은 경우 종중 규약이 있죠. 그 규약에 우리 숲 경영 체험님의 사업을 한다라는 그 내용이 또 포함이 돼야 되고 또 동의도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형질 변경 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 미만 설치. 형질 변경입니다. 형질 변경의 면적의 합계가 2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건축물도 있고 기본 야영장도 있고 형질 변경되는 면적이 있겠죠. 이게 총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 되어야 된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두 번째 팩트인데, 형질 변경 면적이 2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꽤 큰 편입니다. 큰 편이기 때문에 이것도 적정하게 시설이 기준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체험림 시설은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체험림만 뿐만 아니라 뭐 야영 시설이든 여러 가지 관리 시설이든 이게 다 몇 분의 몇으로 기준이 딱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체험림의 면적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숲속 야영장도 마찬가지지만 숲 경영 체험림이라 하면은 그 안에 이제 관리동이나 야영시설이 있어요. 숙박시설, 임산물 판매장, 방문자 안내소, 일반 야영장 등 건축물 바닥 면적은 총 5,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바닥 면적입니다. 말 그대로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건축물의 총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숙박시설은 요즘에도 이제 TV에 자주 나오는데, 숲속의 집이라 해서 이제 나무로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집들이 트리하우스라고 말을 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숲속 야영장 때문에 산집과 협의를 했는데, 이게 숲속의 집, 그러니까 트리하우스 문의가 좀 많이 오는가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산집과 기준에 담당해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건축물에 어떤 용도에 해당되는지 또 규모나 이런 거는 기준이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가에서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그리고 이제 건축물 바닥 면적 총은 5,000제곱미터 이하라고 했는데, 우리 개별 건축물, 그러니까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방문자 안내소라든가 일반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개별 건축물은 연면적이 900제곱미터 이하, 900제곱미터 이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건축상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영리 목적으로 하는 이런 건축 부분의 사항들은 건축사가 판단해서 좀 집중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건축사 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아시는 분보다 모르시는 분이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숲속 야영장과 숲 경영 체험림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숲 경영 체험림 같은 경우는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과 일반 음식점이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죠. 지난 편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숲속 야영장 같은 경우는 일반 음식점이 안 됩니다. 단순히 휴게 음식점만 되는데, 우리 숲 경영 체험님은 규모가 있다 보니까 일반 음식점까지 가능하게 하지 않았나. 이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휴게 일반 음식점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미만 설치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각 항목이 연면적이 얼마 이렇게 딱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큰 틀에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가 또 중요한 거죠. 저도 이제 임업인들 여러분께 좀 들은 내용인데, 임산물 채취를 해서 판매를 하면 참 몸에는 좋습니다. 임산물이 자연 친화적이다 보니까 좋은데,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물류비 이런 게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게 좀 이윤이 많이 안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판매도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산림청에서 정말 임업인들을 위한 어떤 좋은 아이템이 없나 이렇게 고심을 정말 많이 했다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 보전 산지 중에서도 공인용 산지에도 가능하다는 거, 이게 정말 산림청에서 임업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한 게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전 산지 같은 경우는 공인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전 산지 이외에 준보전 산지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전 산지에 공인용 산지가 되면 당연히 임업용 산지도 되고 또 준보전 산지도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산지 구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예전에 이제 경사도라든가 표구라든가 산림조사서라든가 임야 개발할 때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번째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이 숲 경영 체험님의 좀 총평을 하면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의가 들어오면 담당 공무원하고 법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용역사들이 아직까지 좀 힘든 부분이 아니겠나.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가지고 원활하게 허가가 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럴 때까지는 용역사들이 조금 고생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관광농원이든 예를 들어서 그 숲속 야영장이든 오늘 말씀드리는 숲경영체험림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메인법이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개발행위 허가상 도로 관계가 많이 또 저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의 폭도 최소한 3m 이상은 되어줘야 되고, 관련 법상 보전산지 같은 경우는 지목상만 도로에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고 조항이 나와는 있습니다. 나와는 있는데 아직까지 시군에서 이런 부분을 잘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 있어서 도로폭 기준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협의를 용역사에서 협의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도로의 기준은 담당 공무원의 시야에서 바라보면 뭐 콘크리트든 아스콘이든 이런 포장 도로가 현행 도로고요. 그리고 이제 숲길이라든가 비포장 그냥 예전부터 다니는 비포장 이런 같은 경우는 도로로 인정이 안 된다는 점 여러분들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편에 이어 오늘도 굉장히 돈되는 핵심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보전산지에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건 맞춰서 하시면 반드시 수익 창출 사업이 된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내용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계속 한 10여 분 동안 이 햇빛을 맞으며 촬영하니까 눈도 많이 부시고 매미 소리가 아침부터 여전히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있으면 이제 말복을 지나쳐서가 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하시고 다음 한 주도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딱 매미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참 매미. 옛날에 매미 많이 잡았는데.